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대처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날카로운 피드백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만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자존감의 깊이에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환경이 주는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외부 환경은 나를 증명하는 기준이 아니라 경험의 한 요소일 뿐이죠. 오늘은 스피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왜 자존감 높은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 힘을 기를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보았습니다. 그는 외부 요인에 휘둘릴 때 인간은 노예가 되고 자기 원인에 따라 살 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자기 원인의 원리를 실천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같은 맥락이 발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개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평가나 환경이 변해도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럽지 않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외부에서 받는 인정과 비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크게 요동칩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의 습관입니다. 스피노자가 강조한 건 바로 사유를 통해 자신을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자각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었죠. 한번 일상으로 내려와 볼까요? 회사에서의 평가. 동료가 승진했을 때 자존감이 낮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내 길을 가기 위한 또 다른 단계로 받아들입니다. 대인관계.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자존감이 낮으면 곧바로 상처를 받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SNS의 비교 심리. 타인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좌절하기보다는 자존감 높은 사람은 저건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고 해석합니다. 이 차이는 외부의 평가와 기준을 내면화했는가, 아니면 내 안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건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1. 자기인식의 일기 쓰기. 매일 저녁 오늘의 감정과 행동을 기록해보세요. 왜 내가 그 말에 화가 났는지, 왜 내가 위축됐는지를 스스로 분석하는 겁니다. 감정을 객관화하는 훈련은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2. 선택의 주도권 되찾기. 어떤 결정이든 내가 선택했다는 인식을 가지세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순간 자존감이 빠르게 쌓입니다. 3. 비교의 멈춤 훈련. SNS나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줄이기 위해 비교 금식을 실천해보세요. 하루의 일정 시간이라도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면 자기만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작은 성취의 축적.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 10분 책 읽기 30분, 운동하기 같은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쌓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를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주도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변화와 평가를 나를 규정하는 잣대가 아닌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죠. 혹시 지금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내 안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도 환경의 소음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중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를 믿는 힘에서 시작되니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인식이라는 깊은 뿌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스피노자가 말한 자기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외부가 아닌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저건 그 사람의 해석일 뿐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현실을 무시하거나 자기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질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남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철학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성공, 실패, 행복의 기준이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만의 목표에 맞춰져 있죠. 관점의 전환이 빠르다. 힘든 일이 생겨도 왜 나만 이런 상황일까가 아니라 이 경험에서 내가 얻을 건 무엇일까로 시선을 돌립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보더라도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건 그 사람의 길이고 내 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훈련의 결과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존감을 기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훈련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1. 자기 대화 훈련. 하루에 5분이라도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 상황에 화가 났을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대화는 감정과 상황을 분리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워줍니다. 인내 기준 정립하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원하는 삶의 방향을 글로 정리해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3. 정보 다이어트.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불필요한 비교의 원인을 줄여야 합니다. SNS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주변의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4. 작은 성취 기록.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아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스피노자는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진정한 자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상황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주체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가치를 결정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장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태도가 결국 더 큰 성취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같은 사건을 자기 비난으로 연결하며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지곤 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를 신뢰합니다. 그들은 실패나 비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 대답을 찾는 순간 환경은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드는 힘을 잃게 됩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서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 기준에서 이 선택은 옳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결국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주도권은 늘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다는 건 단순히 난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 도피에 가깝죠. 진짜 자존감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대부분은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을 탓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더 성장할 기회다. 내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이 태도는 실패라는 사건을 나와 분리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 힘이 바로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자존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분하기.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할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평가나 환경의 불확실성은 내 손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선택은 내 영역이죠. 이걸 구분하는 습관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핵심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 경청하기. 하루에 10분이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 이 작은 습관이 자기인식을 키우고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3. 불필요한 비교 멈추기. SNS에서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길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4. 작은 성취 기록하기. 큰 성공이 아니어도 매일의 작은 성취를 기록해보세요. 그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쌓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적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재료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실패나 관계의 끝도
그들에게는 멈춤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에서 오는 깊은 내적 힘입니다. 결국 환경이 아닌 자신의 선택과 해석이 삶을 이끕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스스로 쥐는 힘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세상의 기준도 수시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나를 정의한다. 스피노자가 말한 대로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린다고 느낀다면 외부를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 대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